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손수건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눈물 없이 듣기가 어려워서 어머. 아마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시즌 1, 2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어떡하지? 아이고. 하늘에 신들이 질투했나요? 마음이.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버지는 제우스고요. 어머니는 모성의 여신 레토입니다. 레토가 제우스의 아이를 가졌을 때 본처인 헤라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저주 들어가죠. 그래서 레토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헤라의 저주를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망치듯 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한 섬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의 ним프들이 산파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훗날 달의 여신이 되는 여기는 아르테미스가 되겠습니다. 오. 딱 태어났는데 아르테미스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인 게 뭘까요? 엄마? 피범벅. 피범벅. 온통 피범벅이고 절규하는 내 어머니 그리고 사색이 돼 있는 ним프들. 엄마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여기는 아르테미스는 엄마의 뱃속에서 둘째 자신의 남동생을 꺼내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머.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경험한 것이 출산이었다. 산파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남동생이 이제 훗날 태양의 신이 되는 아폴론이 되겠죠. 근데 어머니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ним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 섬을 빠져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본체인 헤라가 보낸 피톤이라는 괴물 뱀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어떡해요? 그래서 여기는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어머니는 산후 그 후유증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요. 여기는 아르테미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살려야 했어요. 숲속에서 뭐든 먹을 걸 찾아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열매라도 따야 되나 칡뿌리라도 구해야 되나 이러고 다니다가 대략 숲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난생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일종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같은 그런 능력과 함께 사냥을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 생존 사냥이죠. 그 생존을 위해서 그녀는 좀 더 민첩해지고 날쌔져야만 했던 거죠. 어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활통을 꽂고요. 이렇게 활통을 꽂고 손에는 화살을 들고 사냥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남동생 아폴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우리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돼? 우리가 왜 도망 다녀야 돼?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화살 갖고 가서 저 괴물 피톤 쏴 죽여버릴게. 누나가 어머니 좀 잘 책임져줘. 다녀와라 아폴론. 아폴론이 가갖고 피톤한테 화살을 1000발을 쐈어. 그래갖고 피톤을 죽였어. 근데 하늘에서 제우스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야, 대단하네. 저 뭐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도 잘 모시고. 그래고 제우스가 딱 불러들일 명분이 생긴 거야. 야, 니네 대단하다. 굳세구나. 올림푸스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아들인 아폴론에게 태양의 신, 내 지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딸인 아르테미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딸, 자, 네 남동생은 지금 태양의 신이 됐는데 넌 무슨 신이 되면 좋겠니? 아버지, 저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에이, 야, 남동생이 태양이니까 너희 달의 신 어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거 괜찮네. 달이요? 좋아요. 저 달의 신이 될게요라고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야, 너 그냥 이렇게 여기는 달의 신만 될 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여기는 숲에서 자라서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동물들이나 상대하고 그냥 할 줄 아는 건 사냥밖에 없어서 그거면 되겠네. 숲의 여신, 동물의 여신, 사냥의 여신. 그래서. 그런데 아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니? 순결. 순결? 순결의 여신? 이 애비 때문이니? 내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녀. 네 엄마 고생하는 걸 보고 네가 남정네들한테 정내미가 떨어졌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것만은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녀 봤는데 능력이 출중한 여성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 물론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지만 다른 선택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누군가는 수호신이 되어줘야 할 텐데 그 역할을 제가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순결의 여신 타이틀까지 가지게 됩니다. 다혜님, 이 중에 여기는 아르테미스가 가장 좀 집착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지분이 어딜까요? 뭐 달, 출산, 숲, 동물, 사냥. 동물? 동물. 네. 빨갛게 해놨는데. 순결. 빨간색이. 빨간색.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빨간색. 빨간 펜. 공부한 지 너무 그렇죠. 오래됐어요. 그거예요. 이 순결에 좀 집착을 해. 아. 그래가지고 추종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순결 동맹이라고 이 같이 낮에 사냥하고 다니고 여자들인데 남자를 안 만나요. 어느 정도 예민하냐면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한 남자 사냥꾼이 사냥개 50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거 어디야 이러고 다니는데 동굴이 있는데 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동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리가 들리고 뭐야? 들어봤더니 찰방찰방 물소리가 들리고 여자들 목소리가 아예 하면서 야 등 좀 밀어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용쌤. 네. 본인이 사냥꾼입니다. 자,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안에서. 너무 어렵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어... 뭐 집에서 누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행동이 먼저 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뭐지? 뭐지? 그러고 가서 딱 봤는데 아르테미스하고 이 추종자들이 낮에 사냥을 하면 땀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가 목욕탕이야. 아르테미스 사우나. 아르테미스. 거기서 이렇게 서로 목욕을 옷을 벗고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얼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그러더니 뭘 찾았을까? 아르테미스가 화살. 근데 죽인다 이거지. 어머나. 근데 화살이 없으니까 급하게 물을 한 움큼 잡고 여기서 주문을 외웁니다. 또 내가 목욕하는 거 봤다고 세상에 떠들 거지 한번 떠들어봐. 말할 수 있으면 떠들어. 그러면서 물을 착 뿌렸는데 으악 하고 맞는 순간 그 남자가 숫사슴으로 변했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이 남자는 그냥 마주친 것 뿐인데 길 가다가 봉변이잖아요. 그리고 무서워갖고 뛰쳐나와서 나 어떡해? 나 궁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몸이 이런데 그럼 여기 살긴 무섭고 이러고 있을 때 다행히 내가 키우는 거 충직스러운 사냥개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이게 지금 그런데 애들이 눈빛이 이상해. 첫 번째 사냥개가 달려들더니 등에다 이빨을 박아. 두 번째는 어깨에 박아. 엉덩이. 50마리의 사냥개가 주인인 줄 모르고 아이고. 그 남자를 갈기 찢어주고 물어 뜯어가지고 남자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눈빛만으로 나를 범하려 한 자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무시무시한 순결을 하신 아르테미스인데 방송 최초로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 그 사냥꾼이 사슴으로 변하는 장면을 창룡쌤께서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모두들 어머, 사슴으로 변할 준비가 돼 있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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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창룡쌤 큐! 그 사냥꾼의 이름이 이제 악타이온인데 그 악타이온과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작품을 준비해봤어요. 와.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주세페 체사리가 그린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조금 전 설생 강의에서 들었던 그 강의 내용이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악타이온이 우연히 이곳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굉장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아르테미스는 당황해하고 있지만 동요하지 않고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손을 보시면 물을 지금 악타이온에게 싹 뿌린 딱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물을 맞은 악타이온은 사슴으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악타이온의 머리에 지금 뿔이 막 솟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악타이온과 함께 사냥을 나온 사냥개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주인이 사슴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벌써부터 이빨을 다 막 나왔어. 드러내고 있는 그 사냥개들의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악타이온이 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불쌍해요. 고의성도 전혀 없었고 정말 우연히 찾은 장소에서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이 정도까지 벌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항상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신화에서는 항상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도대체 이 신화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가 있을까?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재수가 없으면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신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그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악타이온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자기도 그 소리에 그 끌려서 거기를 갔고 거기에서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르테미스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면은 아르테미스도 사실 그 남자가 우연히 본 건지 아니면 의도로 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저 정도까지 버럭 화를 낸 거는 이 녀석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자기가 판단을 미리 내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기서 교훈을 찾는다고 그런다면은 악타이온 쪽보다는 아르테미스 쪽으로 가서 내가 혹시 어떤 권력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무조건 자기 판단 하에 단정 짓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는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창룡 쌤, 인생은 한 방이다. 너무 차이가. 이러면 제가 뭐가 되나요? 두 번째로 보실 작품은 루브르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베르사유의 아르테미스라는 작품인데요. 아르테미스가 워낙 인기가 좋은 여신이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아르테미스를 보여달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 작품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보통 아르테미스는 작품 속에 등장할 때 가장 흔한 이름표로는 초승달 요 장식을 하고 나오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각에서는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머리에 작은 조각으로 달을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쉽게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에서는 달 장식이 잘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녀가 아르테미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복장입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주요 여신들 같은 경우에는 옷들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아테나, 뭐 아프로디테, 헤라, 아르테미스 한 4명 정도 꼽아볼 수가 있는데 이 4여신의 옷이 다 달라요. 아테나는 보통 등장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갑옷. 그렇죠, 갑옷. 여신인데 갑옷 입고 있다? 아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라는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 보았을 때 좀 기품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것 같잖아요. 이런 분이 옷을 가볍게 입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레스도 기장이 좀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단정한 옷을 입고 등장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풀착장. 그렇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기 위하여 웬만해서는 벗고 나오세요. 웬만해서 벗어요? 네. 아. 웬만해서 이분은 벗고 나오세요. 와. 옷을 벗고 계시거나 아니면 살짝 걸치고 계시거나 요러면 아프로디테다. 저도 근데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모델들 보면 정말 조각같이 몸이 예쁘잖아요. 저렇게 몸이 예쁘면 진짜 옷을 입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노출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초라죠. 그렇죠. 그초라니. 그렇죠. 그냥 저희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냥의 여신이잖아요. 자, 사냥을 해야 되는데 옷이 좀 불편하면 사냥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활동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옷 기장도 보시면은 딱 무릎까지만 내려와 있고 허리도 단단하게 딱 여며서 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신발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샌들을 입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옷만으로도 여신들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그 신혼여행을 피렌체로 다녀왔거든요. 거기 조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광장 네. 같은 데도 엄청 많은데 이걸 알고 가서 봤으면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싼데 알고 갔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처럼 무조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끔 예외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네. 아까 얘기하기로는 아르테미스가 또 출산의 여신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순결의 여신이 어떻게 출산의 여신이 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출산은 아무래도 결혼한 여성들과 상반되는 관련이 있을 느낌인 것 거니까. 같아서. 그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나고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어머니가 안전하게 아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하면서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출산을 돕는 여신으로서의 아르테미스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크라틸로스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아르테메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르테메스라는 말이 안전한 또는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특히 산통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있을 때 아르테미스 여신을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마치 아폴론을 잘 받아줬던 것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르테미스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 말이. 예.